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충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프랑스로 간다고요? 프랑스로 갑시다. 네. 그 네덜란드 밑에가 벨기에,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프랑스가 네. 있는데 프랑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달뱅, 칼빈이라는 분들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프랑스에는 그분이 등장하기 전에 네. 그 위그노라고 하는 분들, 위그노요. 네, 그분들이 많은 그 죽음을, 희생을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가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1572년이라든가 그 네. 전부터 그 수천 명이 그 살해를 당하는 그런 장소, 네. 그리고 골목, 그리고 건물, 특별히 그 상제르망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지하실과 비스콩티라고 하는 그 도로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예.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가 이제 위그노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른 지하로 나오는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위그노들이 많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위그노들이 이제 칼빈이 등장을 했을 때 칼빈주의자로 바뀌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위그노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네.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그 전 종교개혁자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종교 개혁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던 그렇죠. 그런 선구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위그노들이. 그렇죠. 교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자들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위그노인데 이분들이 네. 주로 남쪽에 살아서요. 네. 남쪽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의 이야기 나올 때 잠깐 나오겠지만 이제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칼빈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정체성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으로 넘어가서 우리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네. 실제로는 그 위그노들 나중에 위그노들이 이제 추방도 당하고 죽임을 막 당하니까 예. 이제 미국 뉴욕 지금의 이제 뉴저지 네. 이런 쪽으로 가거나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결국 기독교가 새로운 신대륙에서 이제 전파되어지고 설립되어지는 경우도 그분들의 활동이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프랑스 하면 종교개혁 순교자들에도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고요. 예, 위그노도 많이 죽었지만 네. 위그노 그 전에 본래 이제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프랑스를 점령. 본래 프랑스라는 이름이 고울이잖아요. 그래서 고울이라는데 그래서 고울리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예. 고울 지역으로 이번에 기원전 53년에 프랑스 전체를 점령하고 그 전초 기지를 어디에 세우냐면은 리옹에 세웁니다. 네. 리옹이 굉장히 고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지에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산에 이제 위치돼 있죠. 그래서 그 산 중턱에 가보면 지금은 주택가들입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 시기에 순교 당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경기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편말에 보면은 177년경에 블란디나를 비롯해서 여러 순교자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예. 바로 이 장소군요. 여기 장소 나오네요. 이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뭐 황소에 바쳐 죽거나 예. 뭐 불에 타서 죽거나 그다음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이러한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리옹을 갈 때마다 꼭 제가 저 장소를 방문을. 꼭 방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역사를 이제 거쳐 나온 인물이 이제 칼빈인 거죠. 칼빈이죠. 네, 칼빈은 저 파리에서 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벨기에하고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예, 느와용이라는 어떤 사람은 느와용 뭐 이 발음을 제가 프렌치를 잘 못하니까 어쨌든 느와용이라고 합시다. 예, 느와용이 있는데 그 느와용에서 이분이 1509년에 태어나죠. 예. 뭐 태어난 일자는 거리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태어난 장소에 가보면 큰 그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네. 예. 그 예배당에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샤르마뉴가 왕이 될 때 즉위했던 장소예요. 이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지금 같으면은 법무사, 공정인이라고 그러는데 회계사, 뭐 이런 세무사 이런 이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귀족들도 많이 알고 성직자들도 많이 알았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귀족과 함께 이제 공부시키도록 이렇게 좀 일을 좀 꾸몄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이야기하면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 덕에 이제 이래서. 그러나 굉장히 똑똑했고 예. 그런 가치가 있을 정도로 똑똑했던 어린 시절. 그래 어릴 때 우리 까까중이라 이러는데 어릴 때 이분은 어린 그 신부로 들어갔어요. 어린 신부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1534년에 개종을 하지만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그 살았던 느와용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가본 그분의 출생집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실제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전쟁터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네. 아마 그걸 이제 복원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거. 네. 그러나 하여튼 그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당은 지금 1000년이 지나도 여전하니까 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잃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프랑스 출신이면 저희가 깔뱅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까요? 예, 깔뱅하죠. 예, 제가 네.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계속 칼빈. 칼빈. 요즘은 깔뱅, 네. 예, 꺼뱅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이 깔뱅하면은 스위스 종교개혁 이야기를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분이 이제 거기 깔뱅이 이제 느와용에서 파리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해요. 네. 지금의 소르본 대학교의 전신 네. 그 이제 마르슈하고 그다음에 몽테규에서 공부를 하는데 요번에 그 제가 몽테규 그 학교가 있는 그분이 했던 기숙사를 요번에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좀 감동적이죠. 그 기숙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 몽테규에서 졸업을 하고 오르레앙으로 갑니다. 오르레앙이 본래 위건어들이 많이 앞서 말씀드렸던 네. 위건어들이 있었던 장소고 법학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 한 분이 부르주로 이제 이사를 가니까 이제 남쪽으로 또 부르주로 가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아버님이 돌아가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요.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파리의 지금의 왕립대학교 네. 로얄 이제 그 대학교 시작이 1531년에 하는데 거기에 그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구 한 분이 이제 소르본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총장, 그러니까 학장이겠죠. 학장에 취임하는데 이분이 연설문을 쓰는데 그 연설문 내용이 당시의 교수들, 파리 대학교 교수들의 이 거부감을 주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그 도망갔던 장소들이 위건어들이 살았던 그 동네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다시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와서 동생들을 데리고 그가 자유의 도시였다고 흔히 지금 같으면 이제 프랑스 지역인데 그때는 네. 독일 이제 자유 도시라 그러죠. 네.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속한 도시다. 이렇게 스트라스부르. 지금은 스트라스부르죠. 네. 당시에는 네. 스트라스부르, 독일 발음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합니다. 예, 그 도시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네. 프랑스와 1세, 프랑스 왕 1세하고 이제 당시 싱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로스 5세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남쪽으로 내려갔죠. 남쪽으로 한참 이제 리옹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제네바에 하룻밤 자는데 그게 이제 붙잡혀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이제 그런 일정이 되죠. 칼빈 선생님. 예. 이렇게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에 세계 역사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 그가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목회했던 될 것 곳이 같아요. 제네바인데 네. 제네바 가보시면은 WCC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적십자 본부가. 그 본부가 네. 있고 예,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될까라는 것은 깔뱅 선생이 갖고 있는 포괄적 생각 같아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이제 뭘 배우냐면은 깔뱅의 사상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중상계층 예? 그리고 뭐 직업에 상관없이 자기가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정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중산 계층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정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사고가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삶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이분의 그 사상 자체가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 귀족들과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예, 귀족들과. 그래서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죽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지만 칼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하류 중상계층들을 포옹하면서 네. 그들과 함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자. 자, 이런 것이 문화나 그리고 특별히 또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그리고 뭐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아마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그 제네바에 그런 많은 단체들이 세계적인 대표하는 단체들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상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에 좀 기틀을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영국에 가면은 청교도들이잖아요. 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리고 새로운 신대유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근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를 세우는데 큰 공헌하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칼뱅의 흔적을 따라서 좀 프랑스를 네. 둘러봤는데 오늘의 순례길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분이 등장하기 전에 그 나라에 어릴 때에 아까 우리가 순교를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30살 가량 되어 가지고 20대 예. 후반에 이제 예수님 자체 말해 개종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태어나던 너와용 그 근처에 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멀지 않는데 모라는 지역이 프랑스의 비텐베르크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인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장소도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30km만 올라가면 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칼뱅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프랑스의 환경과 문화에서 그분이 받은 영향이 있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이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아마 많이 힘든 세상인데 아마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통찰력을 갖고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아마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저는 염세적이지 않고 조금 낙관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종교개혁 역사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